우리 강주희 청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 모인 청년들은 충분히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강주희 청년이 말한 것처럼 그 차가운 이성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는 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만으로 저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는 감성에 기반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같은 생각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창환 청년 말씀하신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입장을 냈습니다. 늘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이재명 정권과 그리고 민주당의 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 선관위 개혁에 집중할 때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신성령 오늘까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청년중심 정당, 당원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한 가지 지방선거에서 경선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지 못한 아쉬움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넓히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치는 못하지만 시작했고 우리 신성령 우리 청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행동하는 많은 인재들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강특위를 하면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행동하는 청년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같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을 반드시 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성호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발제하시면서 헌법 제7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리라고 하신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개헌 없이도 선관위 개혁이 가능하다. 독립기관으로 만든 것이 고삐 뿔린 망아니처럼 가족회사를 운영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지금의 헌법을 만든 그분들의 뜻이 아니었을 것이고 거기에 투표한 국민들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든 감독 감시하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이고 저도 똑같이 그 헌재 결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한슬 청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조배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 네이티브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온도 차이, 기성세대는 이 정도면 옛날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온도 차이, 거기서 시작하는 그 인식의 차이가 0에서 시작하는 우리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주의 네이티브인 청년과의 온도 차이를 만들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운 이성만 강조하면서 감성으로 나가지 못하는 열정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공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이 근본적인 온도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미영 청년께서 말씀해 주신 재선거가 결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답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소청을 제기한 것의 기본은 소청을 통해서 선거를 무효로 만들고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소청을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소청 절차는 선관위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판이라는 과정을 가더라도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이 소청과 소송의 당사자는 국민의힘이고 그 대표자는 당대표인 저입니다.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겠지만 저는 소청과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있어서 변론은 당대표인 제가 직접 변론을
감당하겠습니다. 법리도 필요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식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갖춘 사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변론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변론하면서 선관위가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법원이 어디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소청 선거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청과 재판에 대한 변론은 제가 직접 당사자인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미영 청년께서 정치가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다짐해 주셨던 것, 청년들도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묵은 독재를 키우는 밑거름입니다. 독재는 국민의 침묵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진우 청년이 말씀하신 사전투표 폐지 그리고 수개표에 대해서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것이 프랑스식 선거제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투표제도, 선거제도가 프랑스식 투표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당일 투표는 아니더라도 본투표 그리고 수개표. 저는 사전투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보통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거의 일주일을 남겨놓고 사전투표를 합니다. 정치 신인에게는 그 2주 같은 기간이 자신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그 반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전투표가 끝나서 어떤 후보에게 심각한 도덕적 결함과 흠결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법 위반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립니다. 이미 우리는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도 저는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서 음모다 의혹이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의혹 발생, 문제 발생의 원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저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받아야 할 선거제도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호 의원이 제안해 주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황성환 청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언론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올림픽 공원에 나가 계신 분들은 더 200%, 300%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미디어들의 일방적인 보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만 않습니다.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이 직접 진실을 전파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언론이 사실을 비틀수록 우리는 똑바로 펴서 우리 스스로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정권 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권의 정치 집단은 국민의힘밖에 없다는 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천착해서 시민들과 함께 싸우지 못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했던 것들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정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선거제도를 바꾸고 선관위를 해체 수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시민들의 열정과 그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과 선관위 개혁을 이끌어낼 때까지 여러분들도 함께 열정을 가지고
싸워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싸우신다면 저는 그 한 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